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은 유럽 예선 축구 몇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지아와 그리스 경기입니다. 조지아는 조 5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리스는 3위에 랭크되어 있죠. 조지아는 예선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4연패 중에 있습니다. 조 최하위를 기록 중에 있고 이미 본선 직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는데 애를 먹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코소보, 스페인, 불가리아에게 모두 패하면서 A매치를 포함 월드컵 예선전 2경기에서 패하면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연패 기간 중 3경기에서는 득점이 없이 무득점으로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득점이 터지지 않고 오히려 후방이 무너지는 탓에 경기력 구현이 어려운 상황이죠. 무려 12실점을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멀티 실점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특히 크빌리타이아와 크바라츠켈리아 등 주축 선수들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훨씬 더 어려운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자원들의 신뢰도 또한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그리스는 현재 승점 6점으로 조 3위를 유지하고 있죠. 2위 스웨덴과 승점 3점 차라 이번 라운드를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득점 경기에서 스웨덴을 홈에서 2대1로 이기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최근 흐름에서는 일선 자원들이 분전하면서 상대 수비를 흐트러뜨리고 공격 성과를 꾸준히 내주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공식전 8경기에서 전부 한 골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수비 라인의 저항이 떨어져 보이는 조지아를 상대로 좋은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원정 분리에 대한 우려는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전 2차례 원정에서 한 골씩을 내줬죠. 특히 수비진의 퍼포먼스에 있어 널뛰기가 다소 존재하고 중원 라인이 수비 가담 타이밍을 잡는데 잡음을 내는 빈도도 원정에서 훨씬 높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클린시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원정팀 그리스가 전력 우세를 갖춘 상태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일정에서도 나름 상승세를 잇고 있고 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개선점이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어진 조지아를 상대로 충분히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정팀 그리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웨덴과 코소보 경기입니다. 스웨덴이 9월 3일 열린 스페인과의 일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이변을 연출했죠. 하지만 직전 경기인 그리스에게 2대1로 패하면서 상승세 흐름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승점 9점으로 조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와 3점 차로 추격을 당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 높은 동기부여를 갖고 리드를 잡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맞대결 전적에서 코소보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죠. 이전 1차전 맞대결에서 3대0으로 완성을 거뒀고 작년 친선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승리를 따낸 바 있습니다. 상대의 무른 수비를 노리는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브라히모비치 합류는 불발됐지만 이삭과 포르스베리 등 파열이 성결된 공격진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들의 시너지만 그라운드에 잘 묻어나와도 한두 점 생산은 무리한 과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홈 2점까지 10분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상대 강공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백 라인의 끈끈함이 90분 내내 이어진다면 클린시트도 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코소보는 스웨덴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 편이죠. 조지아에게 1대0으로 승리하고 그리스와 비기며 상승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스페인에게 2대0으로 패하면서 조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스웨덴을 원정에서 맞이함으로 승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적인 측면으로 스웨덴을 격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스웨덴은 빡빡한 수비라인에 묶여 빈공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주력 자원 베리샤의 복귀가 늦어져 이번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암울한 소식이 있죠. 그가 빠질 경우 2, 3선에서 윗선으로 공을 공급해줄 선수가 없어서 무득점에 그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림이 그려지죠. 수비 또한 이전 예선전 5경기에서 도합 9실점을 허용했던 만큼 단단한 흐름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어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스웨덴이 훨씬 더 많은 동기부여를 갖고 홈 이점을 갖춘 채 상대를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나름 단단하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스웨덴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코소보는 주력 자원이 이탈하면서 팀 에너지 레벨이 다소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홈팀 스웨덴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룩셈부르크와 세르비아 경기입니다. 룩셈부르크가 조 3위, 세르비아가 조 2위에 랭크되어 있죠. 룩셈부르크가 이번 대회에서 선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유럽 무대에서 최하위권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기대는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전 3차례 맞대결에서 세르비아에게 전패를 거뒀죠. 그러나 1득점 이상씩은 꾸준히 올렸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게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어느 정도 기대는 있었으나 세르비아 원정에서 4대1로 패하면서 역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수비적인 측면에서 중앙 라인을 단단히 가져가려 하지만 선수단 개개인의 전력 저하가 발목을 잡고 있죠. 그리고 주력 자원인 로드리게스가 이전 경기 퇴장으로 결정하고 주축 자원인 필립스 또한 경미한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스쿼드에서 제외돼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번 경기에서 더욱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이전 맞대결에서도 대승을 거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은 따놓은 당상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개선점을 찾았죠. 이선 라인과 측면 조합 패턴 플레이에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비치와 미트로비치 그리고 블라우비치가 버티고 있는 일선은 유럽 수위급으로 통하고 있죠. 따라서 멀티 득점 생산도 허황된 목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역시 수비 불안이 다소 존재하죠. 공격적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공간 노출에 허술한 편입니다. 실제로 이전 조별 예선 5경기에서 무려 7점을 실점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1실점 정도는 여유롭게 열어두고 경기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전력 우세를 갖춘 원정팀 세르비아가 상대를 몰아칠 준비를 마쳤죠. 선두 추격에 연연이 없는 현 시점에서 가용 전력을 활용해 공수 집중력을 높이고 전 포지션에서 상대를 압도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점 3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도 최근에 어느 정도 힘을 내고는 있지만 세르비아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원정팀 세르비아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스와 북아일랜드 경기입니다. 스위스가 현재 승점 8점으로 조 2위에 랭크되어 있죠. 1위 이탈리아에 비해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이번 경기를 통해 이탈리아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호기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전력 우세를 앞세워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경기를 전개하겠죠. 특히 수비적인 측면에서 대처가 완벽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4-3-2-1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활용해 수비 숫자 유지에 큰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윗선은 미드필더까지 1차 압박 실패 시 빠르게 하프라인 근처에서 다시 협력 수비를 펼치는데 능한 스위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클린시트를 목표로 좋은 수비를 펼쳐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2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을 만큼 화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무득점을 거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작정하고 한방 싸움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북아일랜드는 상대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 편이죠.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적인 측면으로 저항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수비 쪽에 집중하다 보니 윗선의 무게감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죠. 또 주전 공격수인 화이트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일찍이 낙마했고 최근 가공할 만한 득점 감각을 보여주던 라버리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역시 무득점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수비는 어느 정도 저항하고 있죠. 이전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25대 75 슈팅 수에서 4대 8로 절대 열세를 보였으나
수비 집중력을 높이며 클린시트를 따낸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 위기는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력 우세를 앞세운 스위스가 상대를 몰아치면서 상대의 수비를 해집고 득점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특히 후방 라인이 상당히 단단해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경기는 홈팀 스위스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월드컵 유럽 예선 몇 경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적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